오늘은 기권과 복사평형 중에서 지구의 복사평형 두 번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구의 복사평형. 자, 복사평형에 들어가기 전에 도대체 이 복사 에너지가 무엇인가부터 알아볼 건데, 이 복사 에너지라는 것은 모든 물체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즉, 어떠한 물체가 자신의 온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복사의 형태로, 즉 매질이 없이 그대로 방출하는 것을 바로 복사 에너지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물체가 자신의 온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복사의 형태로 방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물체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온도에 대해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방 안에 따뜻한 난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난로는 뜨거운 열을 내는 자신만의 온도가 있는데, 우리가 차가운 손을 멀리 있을 때마다 가까이 다가갈 때, 난로 쪽으로 가까이 다가갈 때 더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난로에 손을 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바로 난로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세상의 모든 물체들이 복사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태양도 복사 에너지를 가지고 있겠죠. 태양 복사 에너지부터 보면, 태양은 복사 에너지를 방출할 때 가시광선의 형태로 방출한다고 해요. 이 가시광선이라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광선, 햇빛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햇빛으로 방출되는데, 이것은 지구의 태양의 복사 에너지의 일부가 지구에 들어옵니다. 마찬가지로 지구도 거대한 행성계잖아요. 우리 이 지구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온도에 해당하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데, 이 지구 복사 에너지는 태양과는 달리 적외선으로 방출된다고 합니다. 즉, 태양의 이 뜨거운 가스 덩어리의 뜨거운 이 태양은 가시광선, 즉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형태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이것들은 다시 일부가 지구로 들어온다고 해요. 지구도 똑같이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이때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모양을 바로 이 적외선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복사평형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지구의 복사평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지구의 복사평형이라는 것은, 자, 태양의 복사 에너지가 지구에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지구는 이 태양의 에너지를 흡수하겠죠. 그래서 지구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할 때 이 흡수하는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을 때 바로 복사평형이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지구는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 양이 같다.
이때 바로 이것을 복사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에 사는 동안 이 지구는 평균 기온이라는 게 일정하다고 해요. 지구의 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합니다. 어떤 날은 지구가 꽝꽝 얼 만큼 기온이 낮아지고 혹은 어떤 날은 우리가 다 타들어갈 만큼 지구가 높아지고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살 수 있을 만큼 온화한 평균 기온이 일정되는 이유가 바로 이 지구의 복사평형이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한번 예를 살펴보면 지구가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과 지구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 양 중에 흡수량이 클 경우 지구의 온도가 상승이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과 지구가 뿜어내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을 때 이때는 온도가 일정하고요. 바로 복사평형이 일어나겠죠. 마지막으로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 에너지의 양이 지구 복사 에너지 양보다 적을 때 온도는 하강, 즉 내려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태양 복사 에너지와 지구 복사 에너지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큰 지구의 지표면이고요. 지구에는 대기가 있죠? 구름이 있는 대기가 있고 그 위에 태양이 있다고 해봅시다. 태양에서도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방출이 되고 지구에서도 지구 복사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데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100%라고 한다면 대기와 지표면에 의한 반사가 약 30%가 일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방사되는 것이 30%. 그렇다면 흡수되는 것을 한번 볼까요? 흡수되는 것은 태양에서 대기로 흡수되는 것은 약 20%, 그리고 지표에 흡수되는 것은 약 50%라고 합니다. 대기에 흡수되는 거 20%, 그리고 지표면에서 흡수되는 거 50% 이렇게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구가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지구가 방출하는 것은 약 대기와 지표에서 우주까지 방출되는 게 대기와 지표면에서 방출되는 모든 합이 70%라고 해요. 지구가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100%일 때 지구 복사 에너지는 우주의 약 70%가 방출된다고 합니다. 복사평형은 흡수량과 지구에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는 이 흡수량과 지구가 방출하는 방출량이 지구 복사 에너지의 방출량이 같아야 하는데 여기 50% 더하기 20%의 대기와 지표면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흡수하는 양은 지구가 대기와 지표면에서 방출하는 지구의 복사 에너지의 70%와 같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구에서는 바로 복사평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온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온실 효과와 지구 온난화. 온실 효과라는 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 온실 효과는 사실 나쁜 뜻은 아니에요. 온실 효과라는 것은 대기가, 지구에 있는 이 대기가 열을 항상 따뜻하게 보호해주는 효과를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도 따뜻한 기온을 유지하게 만들어주는데 바로 이 대기가 지구의 비닐하우스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온실 효과란 대기가 있을 때 이 대기가 지구를 따뜻하게 해주는 효과인데 이러한 대기가 지구에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기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복사평형. 자, 대기가 없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대기가 없을 때 지구는 대기가 없다면 태양이 뿜어내는 태양의 복사 에너지를 그대로 흡수했다가 그대로 방출하면서 복사평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를 그대로 방출. 자, 이러면서 복사평형이 일어나는데 대기가 없다는 거면 지구의 온도가 내려가 평균 온도가 약 마이너스 18도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 지구는 매우 추운 행성이 되겠죠. 또 대기가 있을 때를 한번 볼까요? 대기가 있을 때 현재 지구의 모습이겠죠. 지표에서 방출된 에너지 일부가 바로 우주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기에서 흡수가 됩니다. 자, 이러면서 지표와 우주로 다시 방출이 돼요. 지구에서 방출된 에너지의 일부가 대기에서 흡수가 되기도 하고 이 흡수가 된 것이 다시 지표와 우주에 나눠서 방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높은 상태가 되고요. 높은 상태에서 복사평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약 15도씨의 지구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해요. 이렇게 온실 효과라는 것은 대기에 의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대기가 없을 때보다 지금 대기가 있을 때 영상 15도, 대기가 없을 때는 영하 마이너스 18도인데요. 이렇게 높게 지구의 온도가 유지되는 현상을 말을 합니다. 대기에 의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대기가 없을 때보다 높게 유지되는 현상. 바로 이게 온실 효과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구에
항상 문제되고 있는 이 온실기체라는 것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즉, 지구의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공기 중에 있는 기체들이에요. 온실기체, 수증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그리고 메테인과 같은 기체들이 있대요. 이런 기체들이 많아지면은 지구의 온실 효과가 더 늘어나게 되고 이 온실 효과를 일어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점 높아지는 온난화 문제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구 온난화라는 것은 이렇게 대기 중의 온실기체, 이산화탄소나 메테인과 같은 온실기체 양이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아까 약 영상 15도 정도였는데 이보다 계속해서 상승하는 현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대기 중 온실기체의 양이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 바로 이게 지구온난화입니다. 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원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원인 첫 번째로는 우리 화석 연료의 과다 사용이래요. 화석 연료라는 것은 화석에 의해서 우리가 연료로 사용되는 것, 즉 석유 같은 것, 석탄 같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과다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화석 연료의 과다 사용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 그리고 이 식물이라는 것은 우리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뱉어내는 광합성 작용을 하는데 이렇게 광합성 작용을 해서 산소를 만들어내는 숲이 파괴되기 때문이래요. 무분별한 숲의 파괴, 이런 원인들이 있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가 우리에게 일으키는 영향을 한번 볼까요? 자, 첫 번째로는 지구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극지방에 있는 빙하가 녹기 시작하겠죠. 자, 이렇게 빙하가 녹게 되면은 해수면이 상승하겠죠. 해수면이 상승한다는 건 다시 말해서 바다의 높이가 높아지기 때문에 육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지의 면적이 점점 줄어드는 것과도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육지 면적 감소, 다음으로 우리 최근에 가장 문제가 되고 있죠. 세계 곳곳에 어떤 곳에서는 갑자기 폭우가 내리기도 하고 여름에 갑자기 우박이 내리기도 하는 기상이변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상이변이 발생되니 이 땅에 살고 있는 생물체들이 갑자기 생활 환경이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생태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지구 온난화와 이 온실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페이지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복사평형 실험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자, 여기에는 알루미늄, 검은색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 컵이 있고요. 여기에 온도계를 꽂아놨다고 해요. 여기에서 있는 이 알루미늄 컵은 지구를 뜻하고요.
일정한 거리에 전구입니다. 전구를 놨는데 이 전구에서 발생되는 열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전구는 태양이 됩니다. 전구의 열은 지구로 들어오는 태양 복사 에너지겠죠. 그리고 지구도 지구의 온도만큼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가 있겠죠. 이 두 에너지가 언제 평형이 되는지를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각 이 온도계의 온도를 2분마다 측정을 했고요. 그림에서 보면 A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온도가 오르고 있고 B 구간에서는 온도가 일정해지는데 이 구간을 바로 복사평형 기간이라고 합니다. 구간이라고 합니다. 복사평형이 이루어졌다. 자, 그래서 문제에 보면은 세 문제가 나와 있는데 문제 풀고 채점해서 오답 체크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